기다려 봐라. 여기 화학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발달했어. 문명이 발달하면서 화학이 발달했단 말이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달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화학의 발전 과정은 처음에 불의 사용이지. 원시 시대에는 불의 발견이 어떻게 되니? 야, 음식물 익혀 먹으니까 어떻게 돼? 정현아, 병이 안 걸리겠지. 그리고 토기를 만들어 가지고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금속의 재련이 가능했지. 즉 불을 발견함으로써 보통 금속들은 순수한 금속으로 존재하지 않고 산화물 형태로 존재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금속들은 무조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 비금속은 재련의 과정이 필요 없어. 그리고 이제 중세와 근대에는 연금술이 발전했다. 연금술이 뭐냐면 옛날에는 연금술사는 좋게 말하면 좋은 놈인데 솔직히 말하면 허황된 놈들이지. 뭐냐, 값싼 납을 뭘로 바꾸려 했어? 금으로 바꾸려 했어. 그러면 야, 그 조물주가 아닌 이상 원소를 변형시킬 수는 없지.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실패했지만 얘들이 돈 벌려고 지랄했더니 원소도 발견하고 실험 방법이라든지 실험 기구가 발달했어. 그리고 18세기에 이제 화학의 아버지인 누가? 라부아지에가 등장했어. 라부아지에 같은 경우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된다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화학에 크게 발전하는 원동력이 됐지. 이 사람이 원소의 개념을 확립한 사람이야. 원소라는 거 뭐라 했어?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해가 안 되는 놈이 원소라고 했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33종의 원소를 발견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물이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 수소하고 산소로. 그러다 보니까 물이 화합물이 아님을 밝혔지. 그 다음 이제 화학과 식량 문제 해결. 야, 식량 문제는 뭐든지 우리 모든 문제는 뭐냐면 대가리 수가 많아지고 발생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옛날에는 뭐냐, 농사를 지을 때 야, 식물에게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어. 질소, 인, 칼륨이야. 근데 특히나 질소가 많이 필요하거든. 왜? 우리가 우리 몸을 이루는 게 물 빼고는 단백질이 제일 많잖아. 단백질이 질소가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땅에서 공급하는 거는 질소는 한계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천연 비료, 탭이라든지 두어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질소로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으로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질소 비료가 개발이 필요했지.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버보슈가 야, 질소는 우리 사람에게 직접 고정이 안 돼. 식물에게 들어오지. 질소 78 들어오지. 산소 21 들어오지. 그대로 78 나가. 그러니까 직접 고정이 안 돼. 그러니까 얘들을 질소하고 수소를 섞어봤자 암모니아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고온고압의 조건이 필요한 거야. 그걸 찾기가 힘들었어. 보통 한 300도 이상. 그리고 300에서 400기압 이상. 그리고 백금총매가 필요했어. 그리고 그 조건을 찾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지. 300도 이상. 300에서 400기압. 그리고 뭐까지 사용했어? 백금총매까지 사용하니까 이게 됐어.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졌잖아. 암모니아가 만들어진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걸 갖다가 황산이나 질산하고 섞었어. 그래갖고 질산 암모늄, 황산 암모늄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화학비료를 만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농업 생산량이 급증하니까 식량 부족 문제도 해결했단 말이야. 이해됐니? 됐고, 하고 보시고 이거다.
넘겨봐. 그리고 이제 또 화학으로 뭐 해결했니? 의리 문제 해결했지. 해결했는데 뭐냐면 야 천연섬유가 있어. 옛날에 뭐 면마, 비단 같은 거지. 이것들은 만들기도 힘들어. 원래 이거 하고 엄청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나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잘 달아져. 흡수성 같은 건 좋은데, 잘 달아져. 그러다 보니까, 달아지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 구입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금전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래가지고 봐봐. 식물에서 얻은 면이나 마, 동물에서 얻은 비단과 같은 천연섬유는 강도가 약하여 생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에 노력이 들어 합성섬유보다 값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싸고 질긴 합성섬유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어. 응? 합성섬유 개발과 오리 문제 해결. 합성섬유는 간단한 분자를 이용하여 이용한 합성섬유인데 원료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 섬유를 갖다가 합성할 수 있었고 합성섬유의 원료는 석유로부터 얻는다. 천연섬유 합성섬유의 특징은 봐봐. 우리가 뭐가 있냐? 자, 봐봐. 고분자 물질 있어. 고분자 물질이다. 고분자 물질이 뭐냐? 분자량이 많이 상해. 서연아, 분자량이 굉장히 높은 물질이야. 많이 상인데 이 고분자 물질을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어. 자, 저분자를 고분자로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 중복되게 합해주는 중합반응이 필요해. 그럼 고분자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저분자 물질을 우리는 단위체라고 해요. 그리고 고분자 물질이 이제 중합체라고 해요. 그럼 얘가 중합 반응이 일어나. 중복되게 합해진 반응이 일어나는데 잡아라. 그러면 잡아라. 그래가지고 잘 보면 이런 거야. A라는 저분자 물질이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따로따로니까 적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가 중합반응 겹치면서 탈 벌려가지고 결합해버려. 그러면 한 물체가 되잖아. 그러면서 고분자 물질이 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우리가 고분자 물질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단위체가 시그마다. 이게 중합체겠지. 그래갖고 뭐가 있냐? 고분자에는 천연 고분자하고 합성 고분자가 있어. 우리가. 천연 고분자가 뭐냐? 우리가 먹는 뭐 있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뭐야? 천연 고분자. 그리고 천연섬유 있지. 명, 마, 견 같은 거. 천연 고무도 있어.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가 석유에서 다 뽑아내는 거야. 석유에서 보이니? 합성 섬유 있지. 나일론, 페릴렌,
폴리 니트 이렇게 있어. 나일론은 알지? 야, 최초의 합성 섬유지. 이거는 굉장히 질기고 요 착색도 잘해요.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흡수성이 안 좋아. 그리고 불이 잘 타. 그리고 햇빛 받으면 누렇게 변해. 그러니까 우리는 나일론 100%의 양말 신지. 그럼 장화를 신고 같은 무좀이나 습진 다 걸리겠지. 그러지만 나일론을 섞어가지고 나일론을 갖다 100%로 밧줄이라든지 그물, 스타킹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일론을 어느 정도 섞어 여기서는 섞지. 나일론 100%를 잘 안 해. 텔레는 뭐냐면 얘는 잘 구겨지지 않고 잘 구겨지지 않고 우리가 옷감에 많이 써. 하고 와이셔츠라든지 양복 같은 거 있잖아. 만들 때 이거 많이 써. 폴리니트릴은 얘는 양모가 아닌데도 우리 있잖아. 수면 양말 있지. 양모로 안 만들고 폴리니트릴로 만들어. 그 니트 같은 거 있잖아. 이거 만드는 거 있잖아. 그다음 합성 수지가 있어. 합성 수지가 뭐냐? 플라스틱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합성 고무가 있어. 다 얘들은 어디서 뽑아낸다? 석유에서 뽑아낸다. 이해됐어? 그러면 설명은 어느 정도 됐지? 그러면 면, 마, 모, 변 흡수성 좋고 촉감 좋고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달아지고 생산량이 일정 안 해.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합성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까 전에 폴리에스터가 테르렌이야. 그리고 폴리니트리 있어. 하고 흡수성은 좋지 않아. 질기고 쉽게 달아지지 않아. 대량 생산도 가능해. 세탁이 간편하고 해충이나 곰팡이에 피해가 없다. 다양한 기능의 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합성 섬유 개발의 의의는 봐봐. 화학의 발달과 함께 개발된 여러 가지 합성 섬유로 인해 값싸고 다양한 기능을 갖는 의복을 제작하고 이용할 수 있었다. 최초의 합성 섬유인 나일론은 누가 발명했냐? 캐달러스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발견했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 섬유로 공기, 석탄 그리고 물로부터 만들어지며 강철보다 강하다고 주장했다. 나일론은 질기고 물을 흡수해도 팽창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리뿐만 아니라 밧줄, 전선, 그물 등의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고온에 민감하여 변형되며 섬유가 누렇게 되는 환반 현상도 일어난다. 단점은 있어.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화학과 주거 문제 해결. 화학과 주거 문제 해결. 화학과 주거 문제 해결에 쓰는 거다. 뭐가 있냐? 주거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 이제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했지. 그러니까 우리 근래의 문제는 다 산업혁명에 따른 인구 증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화석연료를 이용했다. 화석연료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난방이나 주방에서 조리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뭘 만들었어? 합성수지인 플라스틱을 만들었단 말이야. 이 합성수지는 누가 제일 만들었느냐? 미국의 과학자 베이클랜드가 만들었어. 가볍고 색깔도 입히기 쉽고 튼튼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이 이용되지. 그게 플라스틱 합성수지고, 그 다음 철은 인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금속인데 공기 중에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순수한 금속으로 못 존재하고 적철석이나 자철석과 같은 철광석이 존재하지. 그러다 보면 얘를 갖다가 순수한 금속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용광로에 넣고 코쿠스하고 석회석을 넣고 가열해가지고 순수한 금속을 얻는다.
그리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건축물의 골조, 배관 및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에 이용한다. 그리고 스타이로폼은 합성 수지야. 합성 수지의 일종이야. 그래가지고 건물 내부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단열재에 사용되지. 가볍고 거의 부식되지 않지만 열에 약하지. 여기에는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열의 효과가 뛰어나. 그 다음 시멘트는 어떻게 하냐? 석회석을 가야 돼. 그러면 산화칼슘 CaO가 얻어진다. 여기다가 점토를 섞지. 그러면 그게 시멘트야. 그리고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물, 모래, 자갈 등에 섞은 건축재료며 압축에는 강해. 근데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만으로는 높은 건물 못 지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콘크리트에다가 철근을 박았지. 철근 콘크리트야.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넣어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여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건설에 이용했다. 그리고 유리는 모래 속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만들며 건물의 외벽과 창등에 이용한다. 알루미늄은 여기 안 나오는데 알루미늄 원료가 뭐냐? 광석이 뭐야? 보크사이트지. 왜 얘는 제일 늦게 사용했을까? 끓는 점이 녹는 점이 졸라 높아.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녹여가지고 전기 분해해갖고 넣는단 말이야. 방법이 간단하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제일 늦게 사용했는데 얘는 뭐야? 창틀이나 샷시 우리가 있잖아. 알루미늄 샷시 있지. 창틀. 그게 알루미늄이지. 그리고 건축재료의 발달에 의의는 봐봐. 화학의 발달로 건축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게 됐다. 그 다음 공격. 이제 탄수화물의 유용성 보자. 탄수화물을 보자. 탄수화물을 보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탄수화물이 제일 중요하지? 이 첫 번째 단어는 탄수화물이 중요해. 봐봐. 탄수화물이란 건 뭐냐? 중심 원자가 뭐야? 원자가 전자가 4개인 무조건 이름이 결합선이 4개야 돼. 원자가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산소하고 누구?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과 결합하는 거야. 전부 다 비금속이다. 근데 탄수화물은 크게 2개로 나온다. 탄수화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탄소, 하나는 다른 거야. 근데 이때 얘가 만약에 온리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 탄화수소라고 해. 탄화수소는 온리 뭐로만 구성되어 있다?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래가지고 C2H 6 에테인 있고 C2H4 에테인 있고 C2H2 메탄이 있어. 얘를 체는 못하면 단일, 이중, 삼중결.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탄화수소 유도체가 있어. 이 탄화수소 유도체는 뭐냐면 이 탄화수소 중에서 수소 하나가 다른 작용기로 바뀌는 거야. 봐봐. 이런 거야. CXHY-1에다가 여기에 하나의 작용기가 붙는 거야. 작용기가 붙는 거야. 이 작용기가
유경비가 어떤 놈이 붙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틀려져. 여기에 무엇이 붙는가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돼. 여기에 어떤 것이 붙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결정돼. 됐니? 그 다음 저번 시간에 그걸 안 했네. 아이, 오늘 이거 하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그걸 안 했어. 마지막 거 뭐냐면 산화환원을 안 했다. 산화환원을 안 했다. 다음 시간에 하자. 응?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하자. 어차피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뺄 수가 없잖아. 맞고 뭐가 있냐? 이 탄화수 유도체는 세 종류가 있어. C2H5OH. 여기에 OH가 붙었지. 그러면 얘는 하이드록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 C2H5CHO. 얘는 알데하이드기. 그 다음 여기는 C2H5COOH. 얘는 카르복실. 이게 있다. 세 개가 이렇게 작은 거다. 이해됐어? 나좀 보자. 탄소화물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할로젠 등이 공유결합하여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아미노산, DNA, 합성섬유 등이 있다. 탄소화물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 탄소화물의 다양성은 뭐가 들어있구나. 이게 있어. 탄소화물은 결합선에 따라 뭘로 들을 수 있어? 이거 에테인. 자, 단일 결합. 에텐 2중 결합 하나 있는 거야. 또 에타인 3중 결합이 하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결합선에 따라. 그리고 결합 모양에 따라 단위요. 사슬이요. 그 다음 또 가지요. 고리형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 모양이라든지 결합선에 따라 다양한 탄소화물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탄소가 여러 개 결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봐봐.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다른 원자 4개와 결합할 수 있고, 탄소 원자들이 다양한 결합 방법 단일, 2중, 3중에 따라 여러 가지 구조의 탄소화물을 만든다. 고소 원소의 종류는 적으나 탄소 사이에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여 화물의 종류가 지금 수천만 가지래. 그리고 매년 수만 가지가 된대. 그리고 탄소 원자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소, 산소, 질소의 원자가 결합하면서 화물의 종류가 매우 많다. 응? 근데 이것들이 있잖아. 세나 이 단일 결합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냐?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어. 여러 개면 이렇게 있어. 이렇게 나선형으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휘어질 수 있다. 근데 이중결합부터는 회전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런 게 있어. 구조 이성부터 찾았어.
구조 이성 절차는 뭐냐? 이런 거야. 분자식은 같아. 구조식이 달라서 성질이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C5H12라고 그러잖아. 이게 정사 분자식이. 근데 봐봐, 이게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사슬형이야. 사슬형이야. 그래갖고 노말 펜테인이라고. 그리고 이것들은 이성질체 아니야. 이성질체 아니야. 뭐 휘어질 수 있잖아. 이렇게 돼도 이성질체 아니야. 휘어질 수 있으니까. 아니야. 못 돌리는 게 이성질체야. 구조도가 이렇게. 이거는 가지형이라고 이소펜테인이다. 이건 이성질체야. 그리고 또 이것도 이성질체. 네오펜테인이다. 이것도 못 바꿔. 그리고 이 탄소수가 많아짐에 따라 이성질체는 더 많아진다. 이해됐어? 끓는 점도 얘가 높아. 끓는 점도. 왜? 표면적이 넓어져. 이해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찍어라. 그럼. 그리고 이제 보자. 여러 가지 탄수화물에 첫 번째 이제 탄화수소가 나왔지. 여러 가지 탄수화물에 제일 밑에 8페이지 제일 밑에. 자 보자. 이걸 배우기 전에 뭘 배우자? 그래. 탄수화물은 괜찮지. 야, 첫 번째 탄화수소를 배우자. 탄화수소는 뭐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탄소하고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어. 근데 얘도 종류가 있다. CnHEm 플러스가 있어. 얘는 응용법은 우리가 탄소가 하나지. 메타라고 그래. 두 개지. 메타. 세 개면 프로파. 네 개면 부타. 다섯 개면 펜타. 여섯 개면 헥사. 그러니까 펜타고 국방부. 오각형으로 있지. 그리고 뭐 헥사도 육각형이야. 그리고 6개고 그 다음에 이제 7개가 뭐 헵타, 8개가 옥타, 8강링이 옥타곤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뭐 노나 데카가 있어. 근데 6가지는 말하면 돼. 근데 여기는 명명법이 뭐냐? 에인이야. 메테인, 레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얘들은 다 뭘로 돼 있다? 단일계라고 돼. 그러면 제일 먼저 CH4, 메테인 있지. C2H6 에테인, C3H8.
프로페인 C4H10 이렇게 되는 거야. 구조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들은 야 봐봐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탄소 하나 메테인 그 다음 이렇게 되는 거야. 다 나머지는 수소다. 응? 에테인 응? 그 다음 프로페인 퓨테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CnH2n 야 결합선이 하나 넣을 때마다 수소수는 2개가 줄어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n을 붙입니다. 이중결합이 다 이중결합이 아니라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2개가 필요해 최소. 그러니까 메탄은 없어. 에탄 붙어있어. 프로펜 갖고 뷰텐 여기 있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리고 또 이게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또 4개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 다음 CnH2n-2 얘는 아인이야. 아인. 너무 아인이야. 아인. 삼중결합이야. 갖고 구조식이 얘도 에타인은 없어. 메타인은 없어. 에타인 붙어있어. 2개 붙어있어. 이런 거야. 이렇게 있지. 이렇게 이건 탄화수야. 어? 얘들은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졌는데 단일결합이 있냐, 이중결합이 있냐, 삼중결합이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자 봐봐. 당연히 탄화수는 탄소하고 수소로 이루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얘를 태우지. 그러면 당연히 야 연소한 거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하고 빛과 연결되면서 타는 거지. 그러면 CO2 생겨. 연소 생명물로. 그 다음에 물 생기겠지. 그래갖고 탄화수는 탄소화물 중에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져갖고 물에 안 녹아. 탄화수는 물에 안 녹아 일반적으로. 그리고 연소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하고 연료로 많이 생하고 완전 연소되면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데 메테인은 봐봐 정사면체 구조다.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있는데 얘는 입체형이야. 갖고 우리가 말하는 뭐야?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야. LNG야. 리퀴드 내추럴 가스야. 천연 액화가스. 얘는 끓는 점이 졸라리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액화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얘는 파이프를 통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 다음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있는데 얘는 LPG의 주성분이야. 리퀴드 퍼머러블 가스. 액화 석유가스. 하고 얘는 프로페인이 마이너스 40몇도야. 끓는 점이. 그리고 얘는 뷰테인은 0.5도야. 마이너스. 근데 얘들은 이제 메테인은 공기보다 가볍다. 그러다 보니까 가스 검출기를 위에다 설치해야 돼. 근데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공기보다 무거워. 가스 검출기를 밑에다 설치해야 돼. 얘들은 액화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LPG 가스통에다 보관하면서 운반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다. 이해됐지? 얘들은 다 물에 안 넣고
야, 분자량이 많을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어? 이해됐어? 넘겨봐. 봐라, 다 나왔지? 선생님이. 뭐로 나왔어? 자, 메테인은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고, LNG의 주성분이다. 실온에서 기체고, 냄새나 색깔이 없다. 가정용 연료고, 도시가스. 프로페인은 액화가스, LPG의 주성분이고, 실온에서 기체고, 냄새나 색깔이 없고, 얘는 차량용이나 상업용 연료. 뷰테인도, 액화석유가스 LPG의 주성분으로서 실온에서 기체고 냄새나 색깔 없고 차량용이나 상업용 휴대용 연료. LNG는 봐라. 메테인은 끓는 점이 몇 도니? 마이너스 162.0도지. 그러다 보니까 액화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가스관으로 공급해야 돼. 도시가스야. LPG는 봐봐. 프로페인은 마이너스 42.1도야. 그리고 뷰테인은 마이너스 0.5도지. 그러면 액화가 쉬워. 그러다 보니까 가스통에서 운반하기가 편해. 그래가지고 차량용, 상업용 연료인데 LNG는 끓는 점이 매우 낮기 때문에 쉽게 기화되기 때문에 액화하기 어려워서 용기에 넣어서 저장하거나 운반하지 않고 주로 가스관을 통해서 공급하고, LPG, 액화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메테인보다는 높아 비교적 쉽게 액화되므로 용기에 담아서 저장하거나 운반한다. 근데 겨울철에 있잖아. 우리 부탄가스 있지. 부탄가스는 야, 쉽게 겨울철이면 야, 마이너스 3도만 내려가도 부테인은 액화되고, 그러니까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겨울에는 프로페인의 비율을 높이는 거야. 그럼 얘는 끓는 점이 낮으니까 액화가 잘 안 되고 기체로 돌려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만이 여기 있다. 그리고 야, 연소 생성물화학에는 알코올램프를 넣고 연료를 알코올 램프에 넣고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기체를 갖다가 석회수에 통과시킨다. 그러면 야,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이산화탄소는 탄산칼슘이 되면서 흰색 되면서 흰색 암급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지. 그러면 석회수는 이산화탄소 검출 반응했어요. 그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네 알 수 있고, 푸른색 염화 코발트 정의를 갖다가 어떤 액체에다 묻히지. 그러면 붉게 변하면 물이 발생했구나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소 생성물로 뭐가 생겨?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고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정의가 붉게 되지. 그러면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됐어. 좀만 쉬어. 아이씨, 자, 뭐냐면 이제 탄화수소 유도체 수소 하나가 뭘로 바뀌어? 다른 작용기로 바뀌지. 그러면 이 중에 OH로 바뀌면 수소 하나가, 그러니까 메탄올 같은 경우는 CH4에서 H 하나가 OH로 바뀐 거고, 그 다음 에탄올 같은 경우는 C2H6 에테인에서 수소 하나가 OH로 바뀐 거야. 그러면 이때 이게 붙으면 우리는 이걸 하이드록식이라고 해. 얘들은 술이야, 술. 근데 메탄올이 공업용 알코올이고 에탄올이 뭐야? 식용 알코올이야. 그래서 OH가 하나 붙어 있으면 1가 알코올이라고 해. 두 개 붙어 있으면 2가 알코올이라고 해. 그래가지고 얘는 공업용 알코올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눈 멀고, 얘는 많이 먹으면 죽어. 에탄올이 우리가 말하는 식용 알코올이야. 그러면 우리가 과일이나 곡류를 갖다가 발효시키지. 즉 쌀을 발효시키면 막걸리라는 술이 돼. 즉 에탄올이 생긴 거야. 그리고 이 막걸리를 발효시키기 또 그러면 식초가 되지. 즉 아세트산이 된다. 그래가지고 얘는 C2H5OH 에탄올은 원래는 탄화수소는 물에 안 녹아. 근데 이 OH가 붙으면서 이 부분이 친수성이 돼. 그리고 이 부분은 소수성이니까 물에도 녹고, 물에 녹으니까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으면 소주가 되잖아.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또 기름기도 잘 녹고. 이해되니?
그리고 OH가 있다 해서 얘 염기성 아니야. 얘 중성이다. 얘들 중성이야. 그리고 CH4에서 하나가 뭘로 바뀐다? 수소 하나가 COOH로 바뀌지.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카복실비라고 그러지. 산이야, 산. 산이야. 그거 어떻게 만드냐? 아까 말했지. 에탄올을 발효시키면 뭐가 된다고? 이 아세트산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보면 탄화수소인 메테인에서 수소 원자 한 개 대신에 COOH가 탄소 원자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 아세트산이 포함된 식초는 오랫동안 옛날부터 인류가 이용해온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서 자연 상태에서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만든다. 25도씨에서 무색의 액체로 존재하고 물에 녹아서 약한 산성을 띠지. 그리고 17도 이하에서 얼기 때문에 우리는 빙초산이라고 하네. 이 아세트산을 갖다가 한 6% 정도로 물로 희석하지. 그럼 그게 식초인 거야. 그리고 아스피린이 뭐냐? 살리실 아세트산이야. 응? 그래가지고 살리실산하고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하고 아세트산하고 섞지. 그러면 아스피린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이라든지 플라스틱,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밖에 탄수화물에 HCHO가 있어.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 얘는 HCHO잖아. COHO가 붙으면 알데하이드라고 해. 탄소에 산소가 하나 붙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다이슨 공기청정기에서 이거 흡수한다는데 폼알데히드가 흡수한다는데 거짓 부르냐. 100%다 흡수 못해. 이거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 한 개,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한 분자다. 모두 원자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25도씨에서 무색의 기체로 자극적인 냄새가 난다. 우리가 세색증후군을 일으키는 게 이거야, 이거. 이 폼알데하이드 성분이야. 이거 안 좋은 성분이야. 굉장히 그래갖고 알러지 있는 애들 있잖아. 알러지 확 일어나버려요. 응? 물에 잘 용이되고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 원료로 사용된다. 그리고 아세톤은 봐봐. C2H6O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CH3 뭐냐? 아세톤은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분자식은 C2, C3, H6O인데 이렇게 된다. 갖고 구조식은 이렇게 된다. 그럼 봐라. 자, 프로페인 가운데 탄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 대신에 산소 원자가 하나가 결합한 거야. 갖고 25도씨의 무색의 액체로 특유한 냄새가 나지. 물에 잘 용이되고 탄수화물을 녹이는 용매나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된다. 그리고 배워야 될 게 또 뭐가 있냐. 우리가 화학식이 있단 말이야. 화학식이 있다. 화학식이 있는데 화학물질을 원소기호나 숫자로 나타내갖고 표현하는 식이야. 이 화학식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뭐 있니? 분자식이 있어. 분자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소기호나 숫자로 나타낸다. 실험식은
이 분자식을 약분하면 돼. 즉 분자식을 뭘로 나타낸다? 최소한의 정수비로 나타낸 거야. 최소한의 정수비. 정수비로 나타낸다. 그리고 자 구조식은 분자를 구성하는 구조를 그린 식이야. 시성식이 제일 많이 쓰거든. 시성식은 성질을 보여주는 식. 자, 우리가 에탄올하고 선생님이 아세트산을 이걸 다 표현해 볼게. 그러면 에탄올의 자 분자식은 C2H6O야. 아세트산은 C2H4O야. O2야. 그러면 얘는 나눠봤자 그대로예요. 실험식이나 분자식이랑 똑같아. 얘는 나눠지지. 이렇게. 그리고 구조식은 구조를 보여주는 식이야. 얘는 에탄올은 이거야. 얘는 그러다 보니까 시성식은 얘는 구조식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자식은 이거고 시성식은 구조식은 이거지. 시성식은 이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완벽하게 다 했습니다. 이 단어는 설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탄소화물은 대부분 탄소화물은 어디서 넣는다고? 원유의 분별 중류에서 넣는다. 자, 탄소화물과 우리 생활 탄소화물의 생산과 활용은 자, 원유는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소 혼합물이야. 균일 혼합물이야. 그래갖고 원유를 끓는 점 차이용해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것부터 위에서 분류하는 거야. 가지고 분별 중요하면 석유가스, 나프타, 정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 넣는다. 이때 휘발유 나프타를 갖다 고온에서 분해하여 생성된 물질을 원료로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페인트, 합성고무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제품 모두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의 식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고 의류에 면마 있고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있고 플라스틱에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등이 있고 의약품은 아스피린, 항생제, 항암제 있고 생활용품은 화장품, 합성세제, 고무 등 있고 플라스틱은 합성수지라고 불리지. 주로 원유에서 분리된 나프타를 원료로 하여 합성하는 탄소화물로 가볍고 외부의 힘과 충격이 강하고 녹이 슬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값이 싸지. 그리고 아세틸 사리실산이 있어. 사리실산과 아세틸산을 반응하여 합성한 탄수화물로 해열제나 진통제로 쓰이지. 이해됐지? 이제 문제 풀어봐.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거 다 읽었다. 기억이 나지? 네. 기본적인 거 이것들도 학식 같은 것도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돼. 이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니까 얘들이 몰라. 뭔지 이게 거의 대부분은 화학식은 시성식으로 나타나. 그래야지 편하거든. 성질이 보이거든. 이해됐지? 뭔 말인지. 네. 풀어보세요. 그러면 끌까 이제? 설명은 다 했으니까 이거 끌어야 돼 이제.